오늘은 제가 해답지를 이용한 수학 공부법 제 3탄입니다. 답안지를 차단하고 공부하면 벌어지는 일들. 결국은 이 소리는 답안지를 보라는 뜻이죠. 1번 항목 요거 많이 보셨나요? 제가 지금 전자펜이 없어서 이렇게 요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건을 루트 공식으로 실제로 구해서 이거 구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예를 들었지만 비일비재하게 원래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지 않고 꼭 답안지가 항상 좋은 건 아닌데요. 어떨 때는 답안지보다 내풀이가 나을 때도 있죠. 근데 지나치게 그 원래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를 비껴가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대입을 해서 구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근데 원인을 살펴봤더니 답안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두 번째, 답지를 보면은 큰일 나는 줄 안다. 답 보는 거에 대한 제의식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모든 수학 문제가 이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갈 시는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 답안지를 자꾸 이렇게 차단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수학은 이해 과목 아니냐고요. 물론 이해 과목 맞아요. 이해가 빠지면은 암기량이 늘어나게 돼요. 이 이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이해로 할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안 갈 때는 임시적으로 결론만 외워놨다가 그 결론을 자꾸 써먹다 보니까 이건 왜 그렇지? 하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딱 덮어놔 버리니까 그 이해가 안 갈 때는 외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근데 왜 이게 잘못된 습관인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번 항목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그걸 실전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려 한다. 예를 들면은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세컨트 제곱.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 물론 이거는 하나만 알면은 쭈루룩 그 나머지 두 개의 공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각 외우고 그거를 적용해보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그 예를 들어 드린 거는 되게 간단하게 유도해 낼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있죠. 그거는 외워놓고 쓰는 게 현명해요. 이걸 그 실전에서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좀 어리석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 공식을 유도 과정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많이 경험하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고 출제자들이, 문제 만든 사람들이 의도한 게 있는데 그거를 피해가다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가 둘러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둘러가게 돼요. 그게 이제 답안지 차단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안에 못 푼 문제는 사실 못 푼 거예요.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안다고 왜? 나는 유도에서 둘러가더라도 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떠나요? 그 내신 시험에서는 50분,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100분 좀 넘게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못 풀었다는 거는 이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거는 풀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5번 때문에 좀 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답안지를 차단했을 때. 물론 답안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이지 그 답안지를 뭐 안 봤다고 해서 꼭 생기는 문제 그거는 아니에요. 6번 외워서 푸는 것은 수학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창의력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너무 고상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일단 창의적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뭘 경험했거나 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낸 거를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이 창의성의 본질이 왜 암기에서 나오냐면은 뭔가가 알고 있었어요. 그 아는 것들을 그 조합을 해야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해낼 수 있는 양도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어떤 음악가가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서태지가 왜 그 유학을 가서 음악을 다시 공부를 했겠습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음, 비단 뭐 서태지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 유학 많이 가잖아요. 뭐 창의력이 그냥 단순히 배우지 않고 독특한 그 작품이나 생각을 만드는 거라면은 유학 가는 사람들은 다 뭐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 KMO에서 또는 경시대에서 창의적인 풀이를 만들어낼 때는 예전에 그 나왔던 경시 문제를 보고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책 한 권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 권의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십니까? 과학고 탐구력.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인데 실제 기출문제들이거든요. 자, 마도식의 정수론 있고요. 일본 기출문제집 보이시죠? 수학 쿠키 보이시죠? 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금메달 수학. 네. 이거 말고도 제가 이 책상에는 되게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풀이가 나오려면은 이런 많은 책을 보고 만들어내는 거지, 절대 뭐 제 머릿속에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뻥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외워서 푸는 거는 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 남들이 생각한 방식을 구경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외,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과학고생 그리고 의대생 두 분의 영상을 봤는데 오래 고민한다. 근데 거기는 특수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친구들은 학교 자체가 친구들 잡채가 이제 답안지 역할을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답안지를 이렇게 덜쳐보기보다는 친구들이 저렇게 푸네? 저렇게 푸네? 그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수학 잘하는 친구 보니까 답안지 안 보고 오래 고민하더라. 이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답안지를 볼 일이 거의 없죠. 틀린 게 일단 많이 없으니까, 일단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도 나름 답안지를 봐요. 제가 의대생 여자분의 그 동영상을 끝까지 봤더니 결국 그 친구들한테 물을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물을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때는 또 답을 보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 일반인들보다는 답안지를 볼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학 잘하려면은 답안지 무조건 찾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답을 본다는 거. 그리고 8번 정리가 엉성해진다. 출제자의 의도로.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겁니다. 3000% 빠진다는 게 아까 1번에서 그랬죠. 이거 원래는 무슨 식인지는 알겠죠. 그 1차항을 넘겨서 양변에 x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구하면은 깔끔하게 풀리는데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는 2차니까 그나마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x 4제곱분의 1이 되고 5제곱분의 1이 되면 어쩔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답안지 보는 거를 그렇게 제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적어놨죠. 이 초록색으로. 답안지 차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답안지를 썩 보고 해설을 읽는 것에서 끝난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지. 답안지를 차단하라. 요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답안지를 활용을 하는데 보고 딱 맞춘다면은 그거는 저도 반대예요. 그거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곁들인다면 답지는 봐도 돼요. 물론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기부터 쌓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쌓아서 이 정도의 그 상식 수준으로 실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답안지를 보고 익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상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